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김윤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가을을 맞아 북녘 신계군 산과 골짜기에 다양한 산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북의 산림조성 노력을 함께 보시죠. 유제품 생산 보급에 이바지하고자 세포지구로 자원에 떠난 청년들을 세심히 살펴주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북의 인민대학습당을 소개합니다. 북에서도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연구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북의 각종 매체에서 본보기로 내세우는 김화군의 모범 사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관상용으로도 좋고 공기정화에도 좋은 다양한 화초 소개해드립니다. 깜찍한 유치원 원화들의 무용 공연도 감상해보세요. 우리 체조계의 도마왕 양학선 선수와 라이벌로 불리는 북의 조마왕 리세광 선수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신계군에는 산과 골짜기마다 다양한 산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네요. 거기에도 여러 노력이 깃들여 있다는데요. 먼저 신계군으로 떠나볼까요? 신계군의 산과 골짜기들마다에 밤과 잣, 찔광이를 비롯한 갖가지 산열매들이 주렁졌습니다. 신계군에선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도 산열매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고 또 헌송림 조성에 힘을 넣었습니다. 양묘 생산 단계에서부터 산이 많은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단나무, 밤, 모루, 다래를 비롯한 산열매 수종의 나무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가꿨습니다. 거기에 맞게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사lum률을 20% 이상 더 올렸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보니까 헌성림을 조성한 구역들이 병해충 발생률이 연후 구역이 병해충 발생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넓은 잎나무와 바늘나무를 배합한 이 헌성림을 수백 정부나 더 조성했습니다. 올해 군안의 인민들의 치료 예방과 건강 증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나무님들을 지난 시기부터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청년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해 갔다고 합니다. 북에서 강조하는 육아정책, 즉 젖제품 생산과 보급에 이바지하겠다는 건데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낯선 축산기지 생활이 고달프진 않을지,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세포지구는 특히나 눈과 비, 바람이 드세기로 유명한 지역이라 더욱 그럴 텐데요. 다행히 평양 만경대지구 청년동맹에서는 멀리 탄원해 간 청년들을 잊지 않고 세심히 살펴주고 있다는군요. 만경대구역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용약 탄원한 청년들이 조국의 기대, 부모 형제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아름다운理想과 포부를 훌륭히 꽃피우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에도
우리 만경대 구역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영약 탄원 진출에 나갔습니다. 특히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에만도 10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 탄원 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촌농협위원회에서는 우리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 정령을 수시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오면서 우리 그 탄원생들의 그 부모님들의 이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이런 다매체 편지물도 작성하고 예술작품 공연도 준비해가지고 오고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 물자도 준비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운영동부가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탄원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사실 운영동부가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탄원할 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운영동부가 말도 잘 타고 성격도 쾌활해지고 정말 얼마나 뭐라고 하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동명원들이 당에서 바라는 어렵고 힘든 부모들에서 앞장서 나가는 애국 청년으로 준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과학기술 전당과 과학기술 보급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보급 공유하는 게 비단 과학기술 전당만의 몫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민대학습당의 선진과학기술 전시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군요. 인민대학습당이라면 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요. 과학기술 보급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 단위들 사이에 우수한 기술과 경험, 수단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 인민대학습당 선진과학기술 전시장이 활발히 운영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발 및 생산자들과 수요자들 사이 연결을 보장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식의 다양한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들에서 그 개발된 새 기술과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많이 등록해가지고 하나의 자료 기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교류의 날 운영하는데 참가자들 혹은 그 수요자들의 요청에 따른 주제를 해가지고 토론회, 상담 등의 방법으로 서로가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 도입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중개해주고 주문 계약 체결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위들이 그런 발전을 촉진하고 개발된 새 기술들이 현실에 가장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라길래 책을 빌려주고 조금 더 보태도 강연 사업 정도 진행하려나 싶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민대학습당은 일단 그 자체로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자 전국의 도서관을 학술적으로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국어, 컴퓨터 등인데요. 여기에 과학이론, 과학기술 강습까지 진행한다는군요. 도서관인 만큼 과학기술 관련 자료도 풍부하게 제공되겠네요. 그럼요. 과학기술 관련 자료만 약 100만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발명총국을 비롯한 전국의 100여 개 단위의 과학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컴퓨터망을 연결하여 과학기술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원격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온 인민을 인테리로 키우는 교육의 전당, 인민대학습당 소식 잘 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태와 환경, 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지요. 북에서도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양의 모란봉 언덕에서 연구사업 벌이고 있는 연구자들 만나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해주는 자연의 세계. 아마도 사람들은 자연의 세계 속에 얼마나 많고도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는 모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생물종들로부터 사람들은 생활 환경과 물질적 부를 보장받으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모란봉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1,400만 종의 생물 다양성이 생물종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생물종의 이름과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약 175만여 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물종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얻고 있는 혜택이 대단히 큽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땔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삼이나 녹용과 같은 이러한 약재들을 바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 생물종으로부터 많이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 다양성. 이 생태계는 噴물을 방지하고 토양 침식을 막고 또 이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 봉사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란봉에 대한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란봉의 생물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 다양성을 보면 주로 산림 생태계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습지 생태계 그리고 도시 생태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태계들이 모란봉의 생물 다양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바로 여기서 수많은 동식물종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란봉에는 600여 종의 고동식물들이 분포돼 있고 그 밖에 짐승류와 량소 파충류, 곤충류 등 다양한 동식물 종들이 계절에 따라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종 한 종의 동식물들이 모두 모란봉의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모란봉의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쭉 구세모고 나무 구멍에서 굵은 부리박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가 작습니까? 예, 새가 그저 크기가 그저 11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기를 날아서 움직여 나왔는데 새끼 울음소리를 들어봐서는 저 안에 그저 새끼가 한 4 내지 5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란봉에 펼쳐진 다양한 생물종들의 세계. 그것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종 한 종의 생물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가를 새겨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성벽과 비교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성돌들이 저는 한 종 한 종의 동물, 식물자하고 비유해 보면 사람은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자연의 주인인 사람은 그 성벽에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종 한 종의 동물, 식물, 곤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심히 대해서 자연계에서 사멸되게 되면 이 한 장 한 장의 성돌들이 떨어져 나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인류는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며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이 곧 인간 자신의 사업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물 다양성 보호 문제는 인류 생존과 발전에서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에서 근본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냥과 채취 그리고 소식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미 900종이 넘는 생물종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며 또 최근 거의 50년 동안의 야생생물 수가 3분의 2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39만 900종의 생물들 가운데서 21%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 문제가 우리 앞에 긴절한 문제로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1992년에 국제적인 생물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또 5월 22일을 그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한 보다 이제 적극적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식지 보호 방식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소식지에서 동식물 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식지 밖 보호 방식인데 이것은 동물원이나 식물원, 수목원과 같은 자연 소식지 밖에서 유전 자원을 보호하거나 동식물 종들을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 생물 다양성 조사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태환경 보호 사업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종, 식물종을 조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사한 자료들이 총적으로 이 생태계 현 상황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물 토전을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때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함께 보다 훌륭한 생활 환경을 선사할 것입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는 오랜 기간 지방공업 건설을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정책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김화군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김화군은 강원도에 있는 지역인데요.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물론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김화군을 본보기로 삼자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김화군처럼 현대적으로 만들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전진을 이룩하라는 것이지요. 과연 김화군은 어떤 모범을 창조했길래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그 비결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앙급 식료공장 못지않게 꾸려진 식료공장입니다. 기초식품 생산 공정과 산과실 음료, 단조림과 단과류 생산 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원료 주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우선 흐름선화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화 체계, 그다음에 통합 생산 체계까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LC 조작관에서 사람으로서도 온도 조절부터 시작해서 다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제곱 공정에서 입출곱 공정과 그다음에 제곱기의 뒤집기와 함께 간 공정이 자동화 체계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의 과학화가 실현되고 식료품의 위생 안전성과 영양학적 가치가 철저히 담보되어 여기서 30여 가지의 식료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거 지방 공장을 1도 세울 때 이제 설계 안에는 병포장 공정을 비롯해서 빵 공정, 상가일 가공 공정이 다 이거 이제 간략화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우리 일꾼들이 이거 올린 안을 도와주시고 모든 생산 공정을 이렇게 자동화, 흐름화하도록 정말 그렇게 해주시고 초기에 타산했던 자금이
2배에 달하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배를 수 있는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때야 정말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정말 우도하시는 목표와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의공장은 지방의 실종에 맞는 최적화된 생산 공정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한 대의 다용도 처지기에서 필기종이, 포장종이, 도배종이, 위생종이 등 수십 가지의 종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절약형, 노력 절약형, 부지 절약형, 기술 집약형의 생산 공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다용도 처직입니다. 이 솔비에서 위생종이, 필기종이, 학습장종이 총 9종의 40여 종의 종이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 처직의 우월성은 보는 바와 같이 한 솔비가 집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용, 노력 절약용의 처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계약질을 쓰지 않으면서 환경에 드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종이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닷기니용 생산 체계로 구성된 공정에서는 생산 과정에 물도 되돌려 이용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 생산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화학적인 종이 생산 방법에 비해서 종이 톤당 총 에너지는 40%, 물 소비량은 70%, 생산 부지 면적은 30%, 노력은 20% 정도 절약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가성소다와 같은 화학약재를 전혀 쓰지 않는 저원가 친환경적인 제품들입니다. 김하군 지방공업 공장들은 군 원료로 생산을 정상화해서 군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꾸려져 있습니다. 여기 종이공장도 화학약재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자기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산간지대의 흔한 나무와 가랑잎 등을 가지고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종이 제품 생산에 가랑잎 팔프 30% 정도, 우무가사리 팔프 15% 정도를 배합했었으면 제품 톤당 나무도 한立方미터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료 공장의 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면적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간군의 특성에 맞게 군의 흔한 농산물들과 산림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모든 생산 공정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흔한 산가시들을 가지고 단절임과 단물들을 생산하며 강냉이와 콩을 주원료로 하여 기초식품과 여러 가지 식료품을 생산하는데 13종에 30여 가지나 됩니다. 일용품 공장의 비누 생산 공정, 목제품과 촛물 제품 생산 공정들도 모두 군 원료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100% 지방 원료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공정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비누 공정만 놓고 봐도 우리 군에서 생산한 수유열매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또 지방에 분한 이 마디나물, 또 마디나물에서 종류를 뽑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함으로 해서 현재 여기 김하군에는 250여 정도의 원료 기지가 확보되어 군 식료 공장의 기초식품 원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정도의 평양 뻐뿌라나무 림도 조성되어 종이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도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정도의 수유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과 함께 길가를 비롯한 비경지들에 해바라기와 피마주를 심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일용품 공장의 비누 생산용 원료 원천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또한 현대화된 설비들의 국산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대화라는 것입니다. 경제지도기관들과 중앙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식료 공장과 종이 공장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업 공장들의 설비 국산화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을 이제 현대화할 때 첫째 현대의 목표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게 한 것을 우리가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설비를 높은 수준의 설비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이거 놓고 보면 기계 제작뿐만 아니라 자동화 수준까지 높임으로 해서 이거 우리 기계 제작 수준이 한 계단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설비들이 급전히 갖추어진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자기 고장의 흔한 원료로 100여 가지의 질 좋은 소비품이 생산되어 자체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 지방 경제를 특색 있게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지방공업 정책의 생활력이 실생활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첫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 이민들이 상점에 들어와서 상품을 보고 이 상품이 정말 기막은 상품인가? 응?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또 와서 보고 맨 나가서 또 말을 해서 또 오고 그다음에 한 가지 사가지고 갔다 다시 들어와서 또 사가지고 상품 미처리 차볼세. 과자하고 사탕, 쌈매기인데 사탕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 빵매기 보는데 아이가 빵을 아이 진짜 잘 먹습니다. 우리 치킨 정말 좋습니다. 얼마 전 원산 백화점에서 진행된 강원도 생활 필수품 전시회에 김하군에서 출품한 43종의 24,212여 점의 소비품들에 대한 도내 인민들의 관심과 반응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기술기능 수준과 과학기술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을 대학 졸업생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공장에 70명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이 원격 강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종업원들을 다 입학시켜 우리 공장의 과학기술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변하는 새 시대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데서 우리 김학원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날 이름 없던 산골군 사람들. 이들이 오늘은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문명을 창조해가는 선구자라는 남다른 영예를 안고 이렇게 긍지 높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가까운 앞날에 우리 힘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모든 지방들이 흥하고 소리치며 잘 살 수 있다고. 김하군의 모범은 바로 지방공장의 현대화에 있었네요. 그에 맞게 다양한 생활 소비품도 만들고 있고요. 뭔가 확실히 잘 나가는 동네 느낌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북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인민 소비품 생산이거든요. 공장 현대화 수준이 높아야 인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선질 후량의 원칙, 즉 좋은 질을 담보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면에서도 생산 설비와 공정의 현대화는 필수인 셈이죠. 그런데 이 김하군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현대화라는 게 단순히 낡은 기계를 새 것으로 바꾸는 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현대화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선진 과학 기술에 의한 현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 원료 원천에 의거한 현대화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설비의 국산화를 이룩한 현대화. 이렇게 세 가지 현대화로 나누는데 김하군은 그 세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 저는 영상 보니까 그중에서도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한다. 그 부분이 가장 눈길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왜 로컬 푸드라는 개념 있잖아요. 뭐랄까 지방공업을 지방공업답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지방 원료를 사용하는 거에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마다 지리적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지방에서 나는 자원과 원료가 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방공업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은 지방 자립성, 소위 말하는 이제
각 지역마다의 자력갱생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요, 이 북에서는 왜 이렇게 지방공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아마 두 측면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거는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네. 굉장히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북에서는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하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요즘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민생활 향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방공업이 발달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그 지방에서 나는 자재나 원료 또 이 유휴 노동력 이런 거를 빠르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생활 필수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인민들의 생활이 빠르게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방 균형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사실 시, 군 단위의 공무원들이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학훈 사례도 보니까 이게 한 단위의 공장별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어떤 변화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 군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 보루이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서의 중요한 거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군의 이 공무원들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러니까 시군의 이제 일꾼들이겠죠. 이분들한테는 뭘 요구하냐면 김화군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시군도 그렇게 현대화하라라고 해서 아주 그냥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화군을 통해서 북의 지방공업 공장 발달 방향을 알아봤는데요. 왜 우리가 흔히 북에 대해서 평양만 발전한 거지 다른 지방은 심각히 낙후돼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설령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업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그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군들이 균형적 동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북의 포부, 김화군의 모범이 잘 전파되어 현실화될지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이젠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컴퓨터. 그런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거북목이나 어깨 결림, 시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기곤 하지요. 저는 특히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컴퓨터 사용과 건강관리 상식 함께 숙지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현대의학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인체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자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 증세에는 시력 저하와 함께 경추 부위의 아픔과 그로 인한 머리 아픔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피순환이 장애되고 근육과 관절 계통이 마비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신경 압박감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병 증세를 막자면 컴퓨터 작업 시에 자세를 바로 취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잔등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추 부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컴퓨터를 1시간 정도 이용한 다음에는 10분 정도 몸을 놀려야 합니다. 이때 일어서서 거닐거나 가슴 펴기와 기지개, 손목 놀리기 등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손에 반복되는 그런 그 손가락 긴장이라든가 손목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 마비, 손목 관절염 같은 것이 오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두 손을 엇바꿔 가면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긴장이라든가 손목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손가락 펴기라든가 손목 관절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우선 컴퓨터 앞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물이나 음식물이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앞에 일정한 기간 놓아뒀던 물 분자를 분석하였는데 사람의 몸에 해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또한 흡연을 국력 제한해야 됩니다. 흡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쁘지만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더 나쁘게 되는 것은 역시 전자기파 때문입니다. 전자기파는 사람들의 면역을 떨궈뜨리며 특히 호흡기 계통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호흡기 계통 질병이 더 쉽게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컴퓨터 가까이에 선인장류를 놓아두면 전자기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건강 관리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나갑시다. 가을철 미세먼지 황사로 불편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가정이나 일터마다 공기정화에 좋은 화초를 갖고 보시면 어떨까요? 관상용으로도 좋고 공기정화에도 좋은 다양한 화초를 소개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널리 키우는 관상용 화초들 가운데서 공기 정화에 좋은 화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목은 사무실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기관이나 공공장소들에서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담배의 주요 독성분인 니코틴을 흡수하고 그것을 독성이 없는 물질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송목입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니코틴 정화식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송목을 여러 해 동안 키우다 보면 잎이 떨어지고 모양이 한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가리를 바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송목은 생육이 정말 왕성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 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생활력이 정말 강합니다. 2, 3년 지나게 되면 화분에 뿌리로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식물이 쇠약해져서 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송목은 꼭 2년에 한 번 정도 흙가리를 해줘야 합니다. 송목은 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도 빛이 잘 드는 곳에 넣고 키우며 적어도 한 주일에 2 내지 3일은 빛을 충분하게 쬐어주어야 합니다. 니코틴을 흡수 정화하는 잎관상식물들 중에는 송목뿐 아니라 만년총도 있습니다. 만년총은 가물 견딜성이 약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합니다. 빛즐김성 식물이지만 여름철의 생빛은 싫어하므로 반근을 조건을 지어줘야 합니다. 자연계의 식물들 가운데서 유달리 특징적이고 또렷한 생김새를 가진 선인장입니다. 선인장류에서 공통적인 것은 모두 가시와 함께 살찐 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찐 줄기에는 많은 공기구멍들이 있습니다. 선인장은 이 공기구멍을 통해 포름알데히드와 디메틸에이트릴을 비롯한 유해 가수들을 흡수하고 건강에 좋은 공기음이온을 내보냅니다. 이런 선인장들을 전자제품들이 많은 방에 넣고 키우면 더욱 좋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들에서는 많은 전자기파 복사선이 나옵니다. 이 전자기파 복사선들은 건강에 좋은 음이온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데 이런 방에 선인장을 넣으면 공기 음이온을 보충해 주어서 방 안의 공기 저성이 한결 좋아지게 됩니다. 선인장뿐 아니라 알로에와 꽃보드락과 같은 살찔 식물들도 전자제품이 있는 방에 넣으면 좋습니다. 선인장은 공기 음이온을 내보낼 뿐 아니라 밤에도 산소를 내보내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낮에는 비답송을 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밤에는 비답송을 하지 않고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침실에 화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인장은 밤에도 산소를 내보냅니다. 바로 그래서 선인장은 산소 음이온 천연 발생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키우는 과정에 이렇게 줄기의 색이 누래지면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인장은 가물 견딜성이 매우 센 식물입니다. 때문에 물은 화분 흙이 마른 정도를 보아가면서 4 내지 7일에 한 번씩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정화에 좋은 화초들. 누구나 우리 생활과 가까운 관상용 식물들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생활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갑시다. 이번에는 유치원 원아들이 펼치는 무용공연 한 편 감상하시죠. 제목은 착한 일 많이 할래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들으면 참 좋아할 말이죠.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우리 체육계에서 도마왕 양학선 씨,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도마의 신이라고까지 불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도 선보여서 세계적 찬사를 받았었죠. 북에도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양학선 선수와 운명의 라이벌이라 불린 선수가 있지요. 양학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2016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인물, 바로 리세광 선수입니다. 도마왕 양학선처럼 북에서는 그를 조마왕 리세광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마 위에서 기술을 펼치는 시간 단 5초. 그 5초를 위해 27년을 뛰어온 리세광 선수의 시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초.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자기의 피와 땀으로 청춘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7년 도이치란드에서 진행된 제40차 세계 기계 제조 선수권 대회는 리세광 선수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준 경기 대회였습니다. 그때 그는 조마운동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수행한 동작은 로마니아 선수의 이름으로 된 마리안 드라블레스키 동작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3등 메달을 탈 때 그때 이게 역시 모방은 모방이다. 더 높은 우리의 것을 창조해가지고 역시 모방은 모방이다. 더 높은 우리의 것을 창조하리라. 그는 세계 100권의 목표를 걸고 우리 시계의 새 동작 창조에 나섰습니다. 체조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창조한 세계적인 체조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 조마운동에서는 우리나라 선수의 이름으로 명명된 동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리세광 선수에게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전에 민족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새롭게 창조한 동작은 그 어느 나라 선수도 해보지 못한 가장 난도 높은 동작이었습니다. 최대 조약 높이는 4.8m, 착지할 때 발목에 가해지는 최대 부하는 몸무게의 10배. 이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세계 조마계의 최고의 동작이었습니다. 2012년 제5차 아시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는 조마계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작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조마운동에서 세계적인 동작을 창조한 첫 선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리세광 선수의 동작이 세계적으로 제일 난도가 높은 동작으로 이렇게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제체조연맹은 그가 창조한 또 다른 조마 동작을 리세광 동작 2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세계 조마계의 상상봉에 올라섰습니다. 가정을 잃은 후에도 그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온 몫을 바쳤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승리의 5초를 위해 그는 2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된 체조 동작으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리세광 선수. 리세광 선수가 올림픽 우승자가 됐습니다.
2021년 9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들과 공로자들을 만나주시고 축하해 주시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세광 영웅도 있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은 김화군을 따라 배우자는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김화군은 북강원도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한국 전쟁 후 군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는데 이남의 김화군은 철원군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고 하지요.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군입니다. 무엇 때문에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노동신문에 이르기까지 김화군을 본보기로 하자고 추켜 세우게 되었을까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기 좋게 지방 공장의 현대화에 성공한 때문이지요. 현재 높은 질의 인민 소비품 생산과 공급은 북 최고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인민 생활이 향상될수록 제품의 디자인, 내구성, 기능성 등 소비품의 질에 대한 요구도 커지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방공업의 현대화는 지방균형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요.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한 도농 간의 격차 혹은 지방의 낙후성은 정권 불안정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북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정은 시대 접어들어 지방 예산제 확대와 지방공업 현대화를 전략적 방침으로 내세우며 지방의 자립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립적 지방경제는 지방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생산 공급 상당 부분을 지방의 자재, 원료,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지방 자체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김화군은 이런 시대적 추세와 방침을 정확히 읽고 모범을 세운 듯 합니다.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김화군은 휴전선 바로 앞에 있더군요. 그리 멀지도 않은데 잠깐만 다녀올 수 없을까?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부디 김화군의 모범 따라 북전역의 낙후된 지방공업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